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가 마켓뷰 시간을 통해서 하반기 한국 증시와 그리고 경제 전망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죠. 국내 증시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증시의 유동성 랠리 펼쳐질 수 있을지 오늘은 KTB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올 하반기 큰 그림 좀 오늘은 좀 그려주세요. 예. 6월 들어서 지수는 자꾸만 밀려나기만 합니다. 예. 그 좀 우호적인 환경은 대체 어디로 갔는지 그렇습니다. 정말 모르겠는데 이 하반기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가늠할 때 가장 이것만큼은 좀 알아두라라는 변수가 있다면 뭘 좀 포인트로 두고 봐야 되는 겁니까? 상반기 때 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달러가 좀 강세로 갔다는 점이 좀 예. 가장 좀 네. 특징적이었고요. 이 달러 강세는 그 달러화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화 지수를 기준으로 상반기에 한 5월까지 한 5% 정도까지 상승을 좀 기록했었고요. 2008년도 연간 기준으로 6% 오른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달러가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달러 강세는 그 위험자산 선호도를 좀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나 이머징 마켓 시장에는 다소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동향도 뭐 이와 좀 유사하게 좀 흘러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반기에 달러화 움직임이 5월까지 보여줬던 달러화 강세 흐름 지속될 것인지, 또는 다소 좀 진정이 되거나 좀 약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상반기 달러화 강세를 이끌었던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엔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좀 나타났었고요. 유로화는 생각보다는 거의 횡보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엔화 가치 안정 여부가 좀 관건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엔화는 좀 안정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하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엔화가 계속 이제 그 강세로 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엔저 흐름 자체는 기본적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이루어졌었던 급격한 엔저 흐름, 이런 부분들보다는 점진적인 엔저 흐름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에 좀 큰 영향을 미치는 유로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횡보 흐름에서 점진적으로는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유럽의 정책 기조가 최근 어떤 긴축 기조보다는 성장 쪽을 뒷받침하는 정책 기조로 좀 바뀌어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유로화 강세를 좀 이끌면서 달러화가 좀 약세로 가는 그런 흐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상반기 진행이 됐었던 달러 강세 흐름은 하반기에는 좀 반전되는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매수세도 이런 부분이랑 연동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점진적인 흐름 속에 진행이 될 수 있는 달러 가치 어떤 반전, 이런 흐름들은 하반기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다시 속보가 들어오고 예, 있죠. 오늘 정말 바쁘네요. 네. 그 정부가 민간 중심의 창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 목표를 삼아서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40조 원대 예산을 앞으로 5년 동안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투입한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미래창조펀드 5천억 원 규모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제부터 이슈가 되면서 오늘 또 장시작부터 창투자 관련주들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나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 창조경제 그 부분의 계획에 대해서 내용들이 너무나 방대하기 네.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들 정리가 되는 대로 뒷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영향도 함께요.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속보가 나오다 보니까 이야기의 흐름이 조금씩 끊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하반기에는 달러화 강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시장에 큰 방향이 잡힐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수급도 영향이 크겠죠. 만약에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가 네. 조기 집행이 된다면, 그렇다면 외국인의 매도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이 뱅가드 물량이 소화가 끝나면 외국인의 매수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양반된 상반된 흐름 속에서 외국인의 수급은 어떤 정도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출구 전략 같은 경우, 미국 연준의 출구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예상은 한 9월 정도, 9월 FOMC 회의 정도에서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최근 미국 경제 지표 예상보다 좀 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 양적 완화를 좀 축소하는 규모 이런 어떤 정책은 그 9월 달보다는 아무래도 좀 하반기 쪽, 그러니까 연말 쪽으로 가야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런 정책을 집행하는 어떤 핵심적인 지표인 실업률 같은 추이가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7.2% 정도 도달하는 시점은 연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 우려만큼 조기화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한다는 얘기는 뭐 양적 완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규모 자체를 약간 줄인다는 얘기니까 양적 완화라는 유동성 공급은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이 실행이 된다 해도 단기에 어떤 직접적인 어떤 큰 어떤 임팩트를 미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상당히 점진적인 패턴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외국인 어떤 움직인 이런 흐름들도 글로벌 유동성 모멘텀 위축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시장들이 시장 멀티플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거의 안 올라갔죠.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의 어떤 위축 우려가 작용한다 하더라도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뱅가드 펀드 매물이 이제 완료되는 시점이 7월 3일인데 네. 그 이후로는 이제 한 달에 한 1조 7천억 원 정도의 어떤 매수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 동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한 연말 정도 다 가서 미국의 출구 전략이 좀 더 이제 구체화되고 이제 좀 가시화되는 그런 시점 정도에 가서는 좀 둔화되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뭐 한국 시장에서 어떤 큰 매도보다는 네. 상반기하고는 달리 매수 쪽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2,000선 회복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어느덧 며칠 사이에 또 1970선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예. 올 하반기를 좀 내다봤을 때 KTB 쪽에서는 그 코스피 상단과 하단은 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1900포인트 정도는 뭐 그 올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바닥에 어떤 신뢰감 많이 좀 확보가 돼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수가 1900포인트를 하회할 가능성은 좀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위쪽은 한 그 10에서 한 12% 정도 좀 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 2200이나 2250 정도 네. 이 정도 부분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수 레벨 기준으로는 추가 상승 여력이 한 10% 남짓 정도죠. 이 부분은 이렇게 높지는 않은 건데요. 뭐 적극적으로 위쪽으로 이제 높게 잡기가 좀 어려운 이유는 아마 성장률 모멘텀 자체가 아직까지는 저성장 모멘텀입니다. 물론 상대적인 관점에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장 모멘텀 레벨 자체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어떤 목표치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하게 잡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수의 목표치가 높지 않다 보니까 업종별로 접근을 하더라도 이미 올라간 업종에는 너무 뒤늦은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가장 유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상반기 주도를 했던 업종은 뭐 내수주하고 이제 그 소비 관련 주식들 이런 네. 주식들이 통신도 상반기 강했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를 했는데 통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닝 모멘텀이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다른 내수주 업종부터는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오른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더 높아진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수주나 소비재 이런 쪽보다는 많이 못 올랐던 업종 네. 그리고 이익 모멘텀이 하반기까지도 조금 유지가 될 수 있는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 대표적인 게 이제 IT 그다음에 산업재 뭐 이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엔화 환율의 어떤 안정 속도 이런 부분을 하고 관련해서 자동차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은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반대적인 측면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비중을 좀 확대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 업종은 이제는 조금 관심을 좀 예. 뒷편으로 좀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섹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좀 어떤 걸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아무래도 내수.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네, 네, 내수주 섹터겠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는 뭐 제약이나 아니면 유틸리티, 그다음에 음식료 이런 쪽들은 예. 가격 조정이 좀 더 있어야 약간 그 투자 매력이 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좀 조정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가격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통신주도 뭐 다른 내수주 섹터보다는 괜찮긴 하지만 많이 올라서 가격 부담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는 좀 관심을 약간은 좀 낮춰서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하반기 6개월을 잡았다면 6월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할 텐데 6월에 유망 종목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7월 달에 2분기 이제 실적 그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6월에 이제 진행이 될수록 어닝 모멘텀에 대한 것도 관심이 높아질 텐데 네. 어닝 모멘텀 하면 아무래도 IT 쪽입니다. 반도체나 아니면 이제 휴대폰 통신 쪽, 그다음에 디스플레이까지 전반적으로 IT 쪽은 어닝 모멘텀 측면에서는 다른 업종 대비 긍정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전체적인 어떤 그림 측면에서도 조선주 같은 경우도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예, 올 하반기 시작에 대한 전망 나눠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